중에 우리 정가훈 목사께서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하시더라고요. 내 입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의 말씀을 듣고 그린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내 구속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60% 넘을 것이다, 70%인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데 안 들어가 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등에 이런 식으로 마치 정치적 탄압 비슷한 권력에 의해서 구속된 느낌을 받으면 자존심부터 제일 먼저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은연중에 비치면서 지금 전국 253개 지역 장들에게 정강훈 목사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아마 이 부당하다는 데 대한 이 탄원서를 아마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 모양인데, 좀 빨리, 그리고 70% 이상 80% 모든 국민들이 정강훈 개인에 대한 구속하기보다는 우파 태극 집회에 대한 탄압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탄원서들을 많이 써주기를 오늘 당부를 드리더라고요. 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본토본 기독교 한기총 속에 많은 성도들께서는 탄원서를 받는데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그 안에서도 집회할 때는 똑같습니다. 탁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괜찮아, 많은 일에 나도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정강훈 목사께서 의미 있는 말을 한 말씀 던졌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자신을 잘못 구속시켰다면서 다소 흥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나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내가 어디를 도망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 사회 여론도 상당수 국민들이 정강훈 목사에 대한 그 구속은 부당하다고 본다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이제 구속 적부심이 있다고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마침 그 변호사들이 말씀하시길래 내일 구속 적부심에서 잘 돼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합니다. 야, 이거 내일 내가 나가게 되면 너무 일찍 나가는데, 이런 농담까지 하시면서 자신이 내일 나가든 나중에 나가든 언제 나가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나는 마음에 각오를 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지금 아마 그 문의가 탄원서를 어디서 작성하나 했는데, 아마 그 지역 한기총 관련된 아마 지역장들이 있나 봅니다. 253개 지역에. 아니면 관련된 한기총 뭐 어디에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탄원서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그냥 편지 쓰듯이 뭐 이 사람 죄 없으니까 빨리 좀 내보내 주세요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쓰듯이 해서 위에 탄원서를 그것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뭐 규정이 된 건 없기 때문에요. 자, 아니면 제가 그 한기총 쪽에 한번 물어보고 아까 저녁 방송에 어떻게 하시라는 이런 또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뭐 마음이 지금 많이 뭐 갈등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돌아서면 뭐가 되느냐, 여기서 두 손을 드는 꼴로 국민들이 보지 않을까 막 이러는데, 많은,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대성적 차원에서 이거는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라 명분 있는 후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두 발 앞으로 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집회로 인해서 지금 35명 정도가 박원순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냥 이래 내뱉는 말은 시원시원합니다. 그런데 정강 목사님하고 이 접견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강 목사 구속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쪽에서 문제가 있냐 이러면 제가 이전 방송에 얘기했으면 다음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어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보통 그 선거가 끝난 후에 수사를 통해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정치인들은 100만 원 이상의 적을 받으면 국현 떨어지고 떨어진 게 배지 반납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정강훈 목사의 이 구속은 공직선거 기간이라고 하지만 후보가 특정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예비후보 선거 기간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봐 사상유례 없이 이번에는 선거 전에 구속을 해버리는 이런 사례, 이게 정상적인 구속이 맞는지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법조인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 무슨 후보가 특정이 되고 그를 겨냥해서 낙선을 시키거나 예를 들어 도와달라거나 이랬으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후보가 특정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한 발언 몇 개 가지고 그것도 선거 전에 구속을 시켜버렸다. 하여간 이건 법조인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발 성명서를 발표하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도 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 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를 당한 적 기억하시잖아요. 당시 노무현은 총선을 무려 2달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곧바로 탄핵이 추진됐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그 정당에 대해 지지 발언은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면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한 것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측면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당시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정강훈 목사가 받은 사전선거운동 혐의하고 노무현이 받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 이 혐의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걸 정강훈 목사 구속에 비교한다면 노무현도 그때 구속이 됐어야 되고, 노무현이 구속 안 된 데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정강훈 목사 구속 잘못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례대로 아직까지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공무원인 대통령이 탄핵이 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정강훈 목사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이분이 도주를 할 사람입니까? 오늘 또 접견해서 나를 보고 도주를 한대. 내가 어디로 가? 우한폐렴 때문에도 도주 못할 겁니다. 내가 이랬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태극기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잣대의 영장 청구다. 구속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구속 적부심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만 따지고 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보내야지. 근데 만약에 이걸 못 내보낸다면 이거는 확실히 위에서 누른 정치적 잣대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리버리한 뭐 하나 요만큼도 모르는 어리버리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도 그리고 특정 후보도 아닌 그리고 4.15 총선에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한다고 한 말이 노무현이 과거 국민들이 열린 우리 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보다 어떻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사법고시 수준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의 탄핵 소추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강훈 목사의 구속으로 본다면 헌재에서 가결돼야 앞뒤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